자, 오늘은 비트코인은 과연 안전자산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안전자산인지, 그리고 IMF에서 CBDC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CBDC로 인해서 비트코인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거 말고 우리가 이 안에서 IMF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돌아가는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금 전쟁 상황 잘 아실 건데, FTX 창업자 샘 뱅크먼은 우크라이나인 사용자에게 25달러, 한국 돈으로 약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배포했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 말로는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배포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소식 또 하나, 우크라이나 NGO에서 지금 암호화폐 기부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24일에만 하루에 약 한 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억 8천만 원의 기부가 있었다고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한 단체에 대한 비트코인 기부 총액은 57만 달러, 한국 돈 약 한 6억 8천만 원 정도 된다 하네요. 그래서 원래 이런 위기에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이런 전쟁이나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할 거라는 그런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반대로 갔죠. 어쩌면 근데 예상이 됐던 것이죠. 참 이게 혼란스럽게 그지없는데요. 오늘 좀 그걸 바로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일단은요, 현재 이 시장도 좀 안 좋고, 조기금리 인상,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는 이미 이전부터, 이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소식이고, 거기다가 전쟁 이슈가 지금 일어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전체 공급량 규모 2천억 달러, 약 한국 돈 240조 원대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일반적인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기반이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 위기 때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로 보면 1200원대를 돌파하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샘 뱅크먼, 다시 FTX 창업자 샘 뱅크먼은 어제 바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유럽 국가 통화 가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사람들은 현금 보유량을 줄일 것이다. 이에 따라 동유럽 국가 국민들은 자신의 자산 보전할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면 당신 돈은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질문했죠. 이상하죠? 다들 생각하기, 그 나라의 화폐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할 거야 있지만 비트코인도 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의견은 양쪽, 즉 상승 또는 하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다. 솔직히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봤을 때 오늘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근데 누구든 예상을 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안전자산이기보다는 위험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흘렀던 것이죠. 이따가 또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금 자본시장은 유동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강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단은 어제 좀 한숨 돌렸습니다. 암호화폐 행정명령 연기를 통해서 이 CNBC 프로그램 크립토 트레이더 호스트인 란 로이너, 이 사람이 이 행정명령이 연기됐다라고 트윗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소스는 밝히지 않았답니다. 아무튼 연기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행정명령 자체가 좀 뭔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인데, 그것이 연기됐다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이 연기됐다고 하니까 약간은 반등을 하면서 지금 숨을 쉬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안전자산일까요? 자, 노란색은 골드, 즉 금을 얘기하고요. 흰색은 비트코인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올랐나요? 비트코인인가요? 금인가요? 금이 올랐죠. 비트코인은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싶은 비트코인은 결국 내려갔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결국 주식과 커플링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보신다면은 주식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같이 떨어졌고요. 가장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주식 쪽이 안 좋았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 말 이때 비트코인이 삼각수렴하는가 싶더니 이제 바닥 다졌는가 싶더니 더 한 번 충격을 줬던 시절, 그때 주식 쪽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내려갔던 시절, 결국 끄집어 같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빔 아실 겁니다. 떡락빔. 이때 주식이 먹은 어떤 자산도 피할 수 없었죠. 이번에도 역시 전쟁 이슈 어떻습니까? 주식과 같이 커플링이 됐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일까요?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자, 러시아 침공의 비트코인 가격 요동, 디지털금, 입지 좁아졌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옵니다.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점점 더 주식시장의 흐름을 닮아가고 있다. 데이터를 지금 뽑아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의 상관 개수는 2017년에서 2019년 0.01에 그쳤지만은 최근 2020년부터 2021년에는 그 상관관계가 0.36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상관계수라면 엄청나게 높은 상관계수이죠. 그래서 코인이 몇 년 전에 선전했던 안전자산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위험자산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해석하고 있죠. 움직이는 것은 위험자산처럼 움직이고 있다. 자, 왜 그럴까?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기관들의 진입이 좀 가속화되면서부터 점점 더 이런 주식의 흐름과 비트코인이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 자체도 바라는 것이 주식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왜 안 올라가냐? 주식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야지 하면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주식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길 바라는 것이고요. 위험이 왔을 때도 비트코인이 오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무조건 올라라. 결국 지금 종교의 영역으로 어쩌면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 희망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20년 3월 그 코로나 떡납빔 맞았었잖아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5일이 최악이었죠. 5일은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고요. 골드 그리고 다우존스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 코로나 떡락 때 다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의 녀석은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어떻다. 올라갈 때는 그 어떤 자산군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럼 이번 러시아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런 하락의 그런 폭이 다른 자산군보다 많았지만은 올라갈 때는 다른 자산군보다 높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상하의 폭이 이렇게 작은 진폭인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적다면 내려가는 것도 적고 올라가는 것이 많다면 내려가는 것이 많겠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좀 사람들은 또 반대죠. 올라가는 것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려가는 것은 또 적게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이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비트코인의 녀석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현재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금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을 먼저 출금을 하지 않습니까? 코인이 있고 여기 코인이 가장 위험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있을 때는 금이 있겠죠. 금이 뭐 달러 이런 식으로 이쪽 영역이 있을 거고 뭐 주식이 있을 거고 부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 같은 이슈가 닥쳤을 때는 결국 가장 먼저 빠지는 것,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이쪽에 가깝다. 위험자산군이 더 먼저 빠지고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데이터로서 2020년 3월 그리고 현재 해서 이미 겪었습니다. 언젠가는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안전자산으로 입증됐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란 법 없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은요. 어떠한 허무맹랑한 말을 여기다 다 갖다 붙여도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요. 말장난에 불과하니까 저는 이런 말을 최대한 배제토록 하고요. 현재까지 흘러왔던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CBDC 보고서가 나왔죠. 세 가지 모델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CBDC가 적용된다면 우리한테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CBDC 같은 경우 중앙화, 통제 이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비트코인 녀석은 탈중앙의 자유주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만약에 너무 발달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세 번째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IMF에서 이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언급 안 하던 걸 세 번째 모델, 이 세 번째 모델에서는 언급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스테이블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세 번째 모델은요. 이쪽 중개은행, 이쪽 은행에서, 즉 중앙은행에서 발행해서 시중은행에다가 이걸 뭐 배포를 할 텐데, 시중은행에서 이 고객들과의, 이 사용자들 간에 돌리는 이 돈은요, CBDC보다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 모델, 첫 번째, 두 번째 모델이기보다는 결국 세 번째 모델, 해먹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이제 개인이 참여해서
투자적으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델보다는 저는 이 세 번째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에 관해서는 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독재 진영 쪽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CBDC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리뷰를 해본다면요. 발행 주체는 CBDC는 중앙은행, 비트코인은 민간, 그리고 발행 규모, 민간 탈중앙화죠. 그리고 발행 규모는 중앙은행 재량이고 2100만 개 고정돼 있고 비트코인은. 그리고 화폐 단위는 법정 화폐 단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화폐 가치는 액면 고정, 그리고 수급에 따라 변동. 근데 이 말은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다. 화폐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축으로 도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생활적으로 쓰고 원자재 이런 거, 생활 필수품에 쓰는 거에 있어서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쪽에 가깝죠.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통한 뭐 결제나 상용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반 기술은 둘 다 블록체인, 감독 방식, 여기가 좀 특징이 다르죠. 중앙은행 등 특정 기관이 관리 감독. 그러니까 이 중앙화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되죠. 감시하다. 이런 느낌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참여자 전체, 관리 감독이 없다. 이것도 관리 감독이 없으니까 또 뭔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비트코인 가능하다. CBDC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또 이 중국의 CBDC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델이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국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인민들에게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래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것도 이번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이거 중국의 지금 DCP라고 하잖아요. 중국 CBDC를 갖다가 이제 결국 우리는 DC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DCP를 이번 올림픽 때부터 적용했죠. 근데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이미 위안화를 통한 지금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CBDC로 플랫폼을 이제 변화를 시키고 있죠. 결국 중국 국가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이제 CBDC로 움직이고 있고, 좀 보시면은 여기가 특징이죠. 중국 정부 직접 감독 관리, 그리고 비트코인은 명확한 감독 관리 기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이 중국 CBDC 형태일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 미국이 중국 형태의 CBDC로 갈 것인가, 좀 더 자유주의의 CBDC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 청문회들 스테이블코인이나 뭐 CBDC 관련 이런 언급을 보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대한 침해에 대한 그 논쟁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모델로 아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 모델에 좀 더 가능성을 좀 두고 싶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준비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실 분들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가 그리고 이제 끝으로 좀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텔레그램에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2,580분이 투표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53%가 물려있고 존버 중, 그리고 20%가 파산 직전. 이 말이 결국 같은 말이죠. 결국 돈을 다 쥐어짜서 코인에 넣는데 가격이 떨어지니 뭐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 뭐 물을 탈 돈도 없고 뭘 빼지도 못하겠고 물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말이 더 위로가 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라이브 때도 좀 그랬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안 됐던 것이고, 예측을 했다면 이미 대비를 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근데 대다수는 예측을 못 했을 것이고, 그리고 코인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나의 잘못이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좀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 어떤 분석보다는요, 이런 위로의 말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희망 위로를 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말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하도 좀 물려있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 정신 건강, 아까도 지금 앞에도 트위터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멘탈 챙기시고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정신을 놓아버리시는 분 계세요. 이 투자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서 막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막 덤볐더니 막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지금 멘탈이 나가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건강하게 유지가 안 되어서 결국은 종교로 가버리는 투자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미 물려있고 현금도 없고 결국은 어차피 올라야 하는 상황이지 나한테는 그 상황밖에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가 되었든 가격이 올라야 하니 무조건 상승하는 그런 집단에, 즉 그런 종교 같은 집단에 편입하고 말도 안 되는 허구소설조차 믿고 싶어지는 이런 상황. 그런 자료를 보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회로만 돌릴 경우 그 부작용은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부작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회로만 빠지고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그 세계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허구소설 속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시다 보면은 결국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위기 속에서 발견이 되고 그동안 지금 2021년, 2020년, 21년 이때 버셨던 분은요. 그 과거의 엄청난 폭락 속에 기회를 몇 개 조금이나마 발견해서 성과를 거두신 분들입니다. 근데 한 코인에 너무 푹 빠져서 다른 전략 없는 맹목적인 한 코인에 빠져서 맹목적인 그런 매수 물타기만 된다면은 몇 년이 지나도 나에게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각자 지금 어느 코인을 가지셨던 간에 그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종교 집단 같은 뭔가 이 멘탈을 돌리면서 버텨내는 것 이런 것이 좀 멘탈 약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제가 전달드린 이런 말을 좀 들으시고 좀 뭔가 이해가 가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맹목적인 그런 매수 물타기를 멈추시기 바라고 좀 더 새로운 기회 좀 더 참신한 그런 기회를 찾아서 좋은 결과를 전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되도록 하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